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유은입니다. 오늘은 나이에 따라서 친구와의 노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는 게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냈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혼자 노는 것 같더라. 또래랑 나눠 쓰지도 않고 또래가 나타나면 막 피하거나 엄마한테 매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 사회성에 문제가 많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연령을 봐요. 어린이집도 영아부터 7세까지 다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5세 미만일 경우에 특히 영유아일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마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의 자연스러운 낯가림이나 떼부리는 방식의 자기 표현들, 아이들이 누군가 다가왔을 때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폭력적이다, 파괴적인 성격이다라고 잘못되게 이제 비약해가지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낯가림의 특성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는 대인관계에 되게 어려워하고 문제가 있어요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면들을 또 강화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가 관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회성의 첫 시작은 이제 아이의 낯가림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6개월 때까지는 대상에 대해서 애착의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낯가림이 또 민감하게 나타나는 아이가 있고 또 낯가림이 나타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어떤 반응이든지 너무 없거나 너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분명히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리 아이 특성이 지금 낯가림의 특성이 강하고 강도가 세고 이런 특성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성에 대한 문제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아이가 친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도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좀 낯설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감정적이거나 의존하거나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친숙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덜 저항하고 편안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편안한 경험을 유도하게 할 수 있을까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발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큰 흐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가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격려해 주기, 벗어나고 있다면 약간의 너무 큰 이탈이 되지 않도록 지지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기준, 지지대에 세워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낯가림의 그런 반응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타인을 저항하고 심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가가진 않지만 그래도 관찰하게끔 노출시키는 게 필요하죠. 우리 어머니 노출 중요하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은 영어에 대한 친숙함,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아이가 사회성 발달에 조금 민감하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부담 없이 하지만 자기 혼자 몰두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게끔 자꾸 그것도 유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듯이 너무 일찍 이제 어떤 사회적인 민감도가 지나치게 되면 남들이 다 느끼지 못할 불안감을 느껴가지고 불안해하거나 위축되고 회피적인 반응이 또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적은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센스가 떨어지고 친사회적인 기술이 조금 약하고 늦게 발달이 돼서 관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아이 특징 잘 관찰해야 돼요. 요즘에는 걸음마만 시작이 돼도 뭔가를 배우거나 사회적인 집단은 활동을 하죠. 문화센터나 어떤 활동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집단 활동을
참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엄마들의 시선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문화센터가 많이 없었을 때는 엄마랑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엄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회 집단적인 모임들도 엄마들이 많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어요. 우리 애는 쟤랑 안 놀고 엄마 옆에서만 있으려고 하네. 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잘 탐색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하려는 것만 하고 거부하고 새로운 거 싫어하고 나한테 매달리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친구한테 다가갈 때 그냥 그 친구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다른 아이들 귀찮아하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마들이 상처를 받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령 대비 이런 게 다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이가 각자의 성향껏 탐색하는 과정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협적이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강도가 센 게 아니라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2세까지는 아이들의 사회성은 어른과 먼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과 노는 경험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이 또래들과 어울려서 하는 것들을 잘 모르고 재미도 아직 못 느끼는 시기예요. 2세까지는. 우리 2세까지 노래 살펴봐요. 엄마 주도로 많이 했잖아요. 어른들이 안아주고 재밌게 뭔가 해주고 반응을 유도해주고 그쵸? 근데 또래들과의 있을 때도 누군가 어른과 같은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또래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부족하고 재미를 못 느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래들끼리 만약에 있더라도 가까이는 있지만 어떤 상호작용을 하기에도 능력이 부족해요. 같이 앉아 있지만 주거니 받거니 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놀이를 평행놀이라고 하죠. 2세대 아이한테 엄마가 너 왜 혼자 노니? 라고 말하는 건 좋지 않고요. 아이의 발달을 잘 모르는 반응인 거고 다만 누군가 옆에 같이 있는 것은 얘가 나를 방해하는 건 아니야. 편안해, 괜찮아, 즐거워. 그렇게 충분히 관찰하고 기쁨 정도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약 아이들이 사회성 기술이 좀 떨어져가지고 친구 물건을 갑자기 갖고 가려고 할 경우에만 새로운 장난감이 있네. 친구 거니까 그냥 가져가면 안 돼요. 만져도 되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친구가 안 된다고 하네. 그러면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거야. 네 거 갖고 놀아야 돼. 또 이제 친구한테 갑자기 막 몸으로 막 터치하기보다는 저기 새 친구가 있네. 인사를 먼저 하는 거야. 등 친사회적인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세를 지나서 조금씩 유아 시기에 접어들게 되면 연합놀이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는 또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관심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따라하기 놀이를 해요. 한 아이가 어부바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관찰하면은 저도 해주세요. 저도 해주세요. 같이 어부바를 한 10명 이상 막 같이 하잖아요. 포대기를 안고 그런 놀이 따라하기 놀이가 됩니다. 이게 연합놀이의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너 무슨 역할 해? 나 무슨 역할 할 거야? 라고 상호작용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냥 따라하기 수준이에요. 이거는 유아기 때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모방을 통해 가지고 사회성에 꼭 필요한 감정이입 능력을 발달시키는 토대가 돼요. 그래서 아직은 평택에서 놀기보다는 각자 하는 놀이가 많기 때문에 왜 따로 노니 재촉하기보다는 가끔씩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만약에 초대했을 때 각각 물건을 갖고 놀고 있을 때 이때 부모님의 역할은 부모님이 기차를 만들어 블록을 싣고 배달해 주는 역할, 그래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식으로 놀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각각 점토 가지고 각각 원하는 것을 먹을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여기는 빵집이야, 편의점이야 등등 여기에서 파는 물건들을 같이 만들어 보자 라는 식으로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시는 반응들이 돼야 아이들이 조금씩 너는 그거 만들었어? 나는 이거 만들었는데 라고 다른 사람의 그 놀이에도 관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놀이들이 발달이 되어지고요. 유아기 후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모여서 한 작품을 만들고 이제 역할놀이 하는 것처럼 어떤 공통의 목적을 향해서 협동화, 공동의 작업, 그런 협동놀이로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중요한 것은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아이들 놀이상에서 협동놀이
놀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규칙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사회성 발달 잘 안 되나요? 이 아이 규칙 지키는 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의 의견 듣지 않고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한다면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끼워줄까요? 재밌어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인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사회적인 규칙을 뭘 알려줘야 될까요? 라고 물음이 있죠. 협동하는 태도, 예를 들어서 함께 사용하는 거야. 크레파스도 다 내 거야 라기보다는 빨간색은 너가 썼다가 너도 빌려줬다가 서로 바꿔 썼다가 나눠 썼다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림을 색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너가 친구 어려운 거 도와줄 수 있어. 그리고 너도 어려움 있을 때 친구한테 요청할 수 있어. 협동하는 태도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친구의 말도 들어야 돼. 넌 그거 칠했구나. 난 이거 칠했어. 너도 그것도 했구나. 다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봐야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 만약에 뭔가 색칠하다가 잘 안 됐어요. 아니면 난 꼭 저 빨간색을 써야 되는데 그 친구가 안 빌려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화난 이유를 말로 하게끔 유도하거나 또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친구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너가 화가 나더라도 너도 기다려야 되는 것. 기다렸다가 잠깐 후에 이 얘기 하자라는 식으로 조절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율성을 갖고 행동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나는 저거 해야지, 이번에는 요거 그려야지, 이번 내가 붙여야지 라고 스스로 내가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가 너무 많은 지시, 너무 많이 아이가 생각할 수 없게끔만 엄마가 가이드만 하게 돼주면 아이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태도 를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지키는 태도. 놀이를 할 때 자기만의 유리한 방법으로 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누군가를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안 되는 거고, 또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는지 모른다고 한다면 아이한테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 놀이 할 수 없음을, 그리고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볼 수 있음을, 그리고 이 놀이 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놀이에 따른 규칙을 알려주면서 함께 놀이를 할 때 어떤 놀이가 돼요? 협동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7세까지는 협동놀이까지 될 수 있어야 아이들이 감정이입 능력도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조절도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회성에 조금 걱정이 된다면 일단 연령을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아이 성향 살펴보는 거, 그 다음 가정에서 사회적인 규칙,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안내를 하고 있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가정에서 어느 정도 일상의 루틴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집이라고 편해서 마냥 풀어놀게 키우게 되면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거, 견뎌야 되는 것들을 연습을 하지 못하게 돼서 이게 사회성 발달에 안 좋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 친구들과 협동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 표현도 잘 하면서 리더처럼 놀이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협동 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 능력을 많이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놀이치료사 유인이었습니다.